번아웃 탈출을 위한 감정 관리 기술 A to G.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제 에너지에 벌써 압도당하신 건 아니시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행동심리학 강사, 김아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혹시 내가 번아웃 탈출을 위한 감정 관리 기술 A to G입니다. 벌써부터 눈빛이 초롱초롱한 분들이 많으신 걸 보니 저만 이렇게 열정 넘치는 건 아닌가 봐요. 좋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도 출근 오늘도 과제 이러면서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밥 먹기도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 분? 한두 분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강사인 저 자신부터 이런 느낌 때문에 많은 시간 고초를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번아웃이라는 무시무시한 녀석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번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사실 그때는 정말 강해 준비고 뭐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침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열정 넘치던 사람도 이렇게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서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 0%가 돼서 전원 꺼진 것처럼요. 주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만성적인 피로감과 에너지 고갈입니다. 자고 또 자도 피곤하고 뭘 해도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에 천근만근 짐을 얹은 것 같고 강의실까지 걸어가는 길도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잘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둘째, 일에 대한 냉소적 태도 및 거리감입니다. 예전에는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시시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싶어지는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예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 일이 갑자기 재미없고 후배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셋째, 불안, 초조함, 우울감 증가입니다. 쉽게 짜증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불안하고 기분이 축 처지는 날이 많아지죠. 괜히 혼자 있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는 혹시 요즘 부쩍 자주 이러신가요? 넷째,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로도 나타납니다. 저도 번아웃이 심할 때는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툭하면 어깨가 뭉쳐서 마사지를 달고 살았어요. 심지어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도 잘 걸리고 체중도 빠지거나 늘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수면 장애도 흔하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혈관계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우리 20대, 30대 여러분. 이 연령대가 번아웃에 아주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30대 직장인의 75%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30대는 사회생활에서 한창 중요한 역할을 맡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후배도 챙겨야 하고 선배들 업무도 처리해야 하고 또 실무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가장 치이고 가장 버텨야 하는 시기라고 불릴 정도죠. 대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점, 취업 준비, 대외 활동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학점 관리하랴, 동아리 활동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피곤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번아웃이 오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과도한 업무량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야근, 주말 근무, 퇴근 후에도 울리는 업무 메시지. 끊임없이 일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주 7일 내내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로비에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기대 수준 불일치입니다. 내가 생각한 직무나 역할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실망하고 지쳐버리는 경우죠.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현실은 시궁창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지속적인 부정적 경험도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만 거듭하거나
성취감보다 좌절감을 더 많이 느끼면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불합리한 직장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사와의 소통이 어렵거나 마감 압박이 심한 경우죠.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쟁 사회도 빼놓을 수 없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번아웃의 증상과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이 번아웃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부터 김아름 강사만의 번아웃 탈출 감정 관리 기술 A2G를 공개합니다. 받아 적을 준비 되셨나요? 첫째, 휴식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휴식입니다.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휴가나 휴직이 어렵다면 일상 속에서 짧게라도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을 하거나 퇴근 후에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거나 제 경우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유튜브도 보고 멍하니 천장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이런 짧은 휴식들이 쌓여서 큰 힘이 됩니다. 스스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취미 활동입니다. 여러분,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업무 외적인 취미를 가지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에 빠져서 주말마다 미술학원에 다녔어요. 그림 실력은 비밀로 할게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작은 그림 하나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운동, 악기 연주, 독서, 요리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셋째,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죠. 하지만 번아웃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명확한 근무 시간을 설정하고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최소화하세요. 디지털 디톡스도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 메신저 알림은 끄고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름아,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제 삶의 균형을 찾고 있느라 잠시 워라밸 중입니다. 라고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세요. 넷째,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기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 인사들도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했다고 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만 명상을 해요. 눈을 감고 제 숨소리에 집중하고 제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서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섯째, 여행입니다.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 낯선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훨씬 더 잘 쉴 수 있다고 해요.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아요. 가까운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주말에 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혼자 기차 타고 강원도 바닷가에 가서 멍하니 파도만 바라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파도 소리만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힐링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여섯째, 관계 형성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친구, 지인, 동료들과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세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번아웃이 심할 때 제일 친한 친구에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 모닝커피 클럽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째, 자기관리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햇볕을 쬐면서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세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최고예요. 저는 요즘 필라테스에 푹 빠져 있는데 땀을 흘리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덟째, 전문가 도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번아웃 증상이 너무 심각하거나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우울감이 심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 주변에도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다가 상담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홉째, 업무 환경 개선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볼 만합니다. 가능하다면 업무량을 줄이거나 업무 분담을 요청해 보세요.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상사에게 물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열째, 가치관 재정립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완벽해야 해 라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진 않나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세요. 성공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번 강의도 완벽하게 해내야 해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실패에 대한 태도도 바꿔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의 경계 명확히 하기입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하세요. 둘째, 시간 관리입니다. 업무 시작 전 계획을 세우고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셋째, 생각 정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들은 종이에 적거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SNS 사용 줄이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만 보고 자신과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작은 목표 설정 및 달성입니다. 숏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엔 맛집 탐방, 이나 오늘은 좋아하는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섯째, 나만의 즐거움 찾기입니다. 생계와 무관한, 오직 나만을 위한 즐거움을 찾으세요. 이게 바로 삶의 활력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혹시 내가 번아웃, 탈출을 위한 감정관리 기술 A2G 어떠셨나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김아름 강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